어두운 호수 아래 과학자들을 말을 잃게 만든 충격적인 발견이 숨어 있다. 숨겨진 동굴 속에서 그들은 무엇을 발견했을까? 역사를 다시 쓰고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뒤흔드는 비밀. 고대 유물부터 잊혀진 문명의 흔적까지 이 미스터리는 상상력을 자극할 것이다. 오늘 영상에서는 심해에서 발견된 15가지 소름 끼치는 진실을 공개한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세상을 바꿀지도 모른다. 번호 15. 신비로운 모노리스. 2020년 11월 미국 생물학자들이 유타 사막에서 야생 수샹을 관찰하던 중 이상한 물체를 발견했다. 그것은 높이 약 3.5m의 금속 기둥으로 산 틈 사이에 숨겨져 있었다. 이 기둥은 모노리스라 불리며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와 비교되었다. 발견 소식은 빠르게 퍼졌고 전 세계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지만 정확한 위치를 추적하는 것은 어려웠다. 결국 데이비드 제르버가 이를 찾아냈지만 그가 도착했을 때 모노리스는 사라지고 흔적만 남아있었다. 이후 루마니아를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도 유사한 구조물이 등장했다. 미국, 네덜란드, 독일, 영국, 스페인, 콜롬비아 등에서도 2주 만에 잇따라 발견되었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하나씩 사라졌다. 이 모노리스들의 기원은 여전히 불분명하다. 일각에서는 조각가 존 맥크라켄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 추측했다. 그는 생전에 뉴멕시코에서 비슷한 작품을 제작하곤 했으나 그의 가족은 이를 부인했다. 이 금속 구조물들은 여전히 세계적인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신비로운 모노리스가 이상하게 느껴졌다면 다음 아타카마 사막에서 발견된 기묘한 존재는 더욱 충격적일 것이다. 번호 14. 아타카마 휴머노이드. 2003년 오스카르 무뇨스는 칠레 아타카마 사막에 버려진 도시라 이노리아에서 이상한 흰색 보따리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작은 미라가 들어있었으며 길쭉한 두개골과 일반적인 12개의 늑골 대신 9개만 존재하는 등 특이한 신체적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그 외형 덕분에 아타카마 휴머노이드로 유명해졌다. 스탠퍼드 대학 연구진은 이 미라의 기원을 조사하기 위해 DNA 분석을 실시했다. 결과적으로 이는 인간의 유해로 밝혀졌으며 유전자 돌연변이가 독특한 신체적 특징을 초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에 따르면 약 50년 전 한 칠레인이 이 아이를 천에 싸서 사막에 남겨둔 것으로 추정된다. 아타카마 사막의 극단적인 건조함이 자연적으로 미라를 보존한 것이다. 일부 연구자들은 다른 가능성을 탐구했지만 과학계의 일반적인 견해는 스탠퍼드 연구팀의 결론과 일치한다. 이 발견이 단순한 유전적 돌연변이의 결과일까? 아니면 더 깊은 미스터리가 숨겨져 있을까?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누어 보자. 아타카마 휴머노이드는 과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만 고대 문명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발전했었다면? 다음 발견이 그 증거가 될지도 모른다. 번호 13. 안티키테라 장치. 1901년 그리스 안티키테라 섬 근처에서 난파된 고대 선박이 발견되었다. 그 안에는 다양한 유물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중 기어와 본체로 구성된 기이한 장치가 있었다. 이 장치는 천구 오착이라고도 불리며 1951년에 이르러서야 영국 역사학자 데릭 드 솔라 프라이스의 관심을 끌었다. 그는 이 장치가 계산기기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연구를 시작했다. 그는 20년 이상의 연구 끝에 장치를 재현하고 이것이 태양과 달, 그리고 화성, 목성, 토성의 움직임을 모델링할 수 있는 천문학 기기임을 밝혀냈다. 1990년대 초 영국 기계 연구 전문가 마이클 라이트는 프라이스의 연구 결과를 확인했으며 더 나아가 이 장치가 수성과 금성의 움직임도 모델링할 수 있음을 추가로 밝혀냈다. 또한 현대 기술을 통해 이 장치가 수학적 계산을 수행하고 달의 궤도 타원율을 고려할 수 있었음이 드러났다. 안티키테라 장치는 그 복잡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심지어 특정 천문학적 사건을 예측할 수도 있었다. 이 장치의 기술 수준은 14세기 기계식 시계와 맞먹지만 실은 기원전 100년에 제작된 것이다. 만약 2000년 전의 장치가 천문 현상을 예측할 수 있었다면 아직 밝혀지지 않은 또 다른 고대 기술의 기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제 지하의 비밀 세계로 들어가 또 하나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만나볼 준비를 하자.
터키 네부셰히르 주의 한 주민은 집을 개조하던 중 숨겨진 방을 발견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 방을 조사하던 중 그는 8층으로 이루어진 고대 지하 도시로 이어지는 긴 터널을 발견했다. 이곳은 바로 데링쿠유로 가장 깊은 지하 거주지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도시의 가장 깊은 층은 약 85m까지 내려간다. 터널 안에는 주거 공간, 상점, 식량 저장소, 마구간 등이 있었으며 생존을 위한 환기 시스템도 갖추어져 있었다. 데링쿠유는 약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적들의 침입으로부터 보호 역할을 했다. 정확한 건설 연대는 논란이 있지만 터키 문화부는 기원전 8, 7세기경 프리기아족이 건설한 것으로 본다. 이제 숨겨진 경이로움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다음 발견지는 고대 문명이 신성하게 여겼던 수중 유적이다. 그곳에는 어떤 보물이 숨겨져 있을까? 탐험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10초만 시간을 빌리고 싶다.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알림 버튼을 누르고 구독해주길 바란다. 이 채널에 큰 도움이 되며 여러분을 위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들겠다. 약속이다. 멕시코 연구진은 중앙아메리카 유카탄 반도 근처에서 마야 문명과 관련된 다양한 유물을 발견했다. 이 유물들은 멕시코에서 가장 큰 수중 동굴인 사크 악툰에서 나왔으며 일부는 무려 10,000년 전 것으로 추정된다. 발굴된 유물 중에는 인간과 동물의 유해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고대 나무늘보, 곰, 그리고 빙하기 이전의 곰포테레와 같은 멸종된 생물들이 있었다. 과학자들은 이 동굴이 자연적인 함정 역할을 하여 인간과 동물들이 빠져나오지 못했을 것이라 추측한다. 뼈뿐만 아니라 동굴에서는 도자기, 파편, 벽면 조각, 그리고 마야 문명과 연관된 종교적 유물도 발견되었다. 사크 악투는 도스 오호스 동굴과 연결되어 있으며 길이는 무려 350km가 넘는다. 연구진은 이곳이 다른 3개의 수중 동굴과도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탐사가 어려운 환경이라 아직 모든 구조가 밝혀지지는 않았다. 현대 기술 덕분에 유물을 손상 없이 현장에서 분석할 수 있으며 특히 산소 농도가 낮은 물 덕분에 유물의 연대 측정이 정밀하게 가능하다. 사크 악툰 연구는 마야 문명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곳은 세노테의 어머니라는 칭호를 얻었다. 마야인들은 이런 동굴을 사후세계로 가는 신성한 통로로 여겼다. 만약 사크 악툰의 수중 동굴이 마야인들에게 내세로 가는 문이라면 보스니아의 완벽한 둥근 돌은 15,000년 전 문명에 대해 어떤 비밀을 알려줄까? 다음 발견은 우리가 고대 문명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뒤흔들 것이다. 보스니아 자비도비치 숲에서 약 1.5m 직경과 30톤에 달하는 거대한 석구가 발견되었다. 고고학자 사미르 오스마나지크는 이 석구가 15,000년 전 보스니아에 존재했던 고대 문명의 유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이 석구는 높은 철 함량과 거의 완벽한 구형을 띠고 있으며 마야의 피라미드와 유사한 형태로 보이는 비소시차 산과도 가깝다. 그는 이 석구가 다른 피라미드나 고대 유적지를 발견하는 단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실 이 석구는 유일한 것이 아니다. 마글라이 및 자비도비치 주변에서도 더 작은 크기의 석구들이 발견되었다. 일부 지역 주민들은 이 석구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믿고 있지만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는 없다. 과학자들은 이 석구가 철을 포함한 자연적인 암석층이 오랜 세월 동안 압축되고 형태를 잡아가며 형성된 자연적 구조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석구가 인공 유물인지 자연적으로 생성된 것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이 거대한 석구의 기원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다음 발견은 인류 문명의 기원을 다시 써야 할지도 모른다. 수십만 년 전 정교한 도구를 사용한 흔적이 인도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일부 주장에 따르면 데링쿠유 도시는 기원전 1900년에서 1200년경 인도 유럽계 히타이트족에 의해 건설되었다. 2018년 인도 과학자들은 기존의 고인류 기술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중요한 유적을 발견했다. 이들은 현대 인도 영토에서 발견된 도구들이 기존 예상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했다. 과거 연구에서는 이 지역에서 원시적인 석기 도구들이 약 14만 년 전에 사라졌다고 추정했지만 이번에 발견된 도구들은 무려 38만 5천 년 전 것으로 밝혀졌다.
이 도구들은 날카로운 돌조각 긁게 칼과 같은 것으로 르발루아 기법을 사용해 제작되었다. 이 기술은 먼저 일정한 모양의 원석을 선택한 후 원하는 형태로 깎아내어 날카로운 조각을 만드는 방식이다. 이런 도구들은 별다른 추가 가공 없이도 즉시 사용할 수 있었다. 이번 발견으로 인해 인도의 도구들은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오래된 르발루아 기법의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전까지는 모로코의 제벨 이르후드 유적에서 발견된 기원전 30만 년 전 도구가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고대 도구가 이렇게 놀라운 사실을 밝혀내는 것처럼 현대 역사에서도 여전히 미스터리한 사건들이 있다. 나이지리아에서 발생한 대규모 폭발 사고는 아직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2020년 3월 28일 밤 나이지리아의 대도시에서 강력한 폭발이 발생하여 주민들을 놀라게 했다. 이 폭발로 100채 이상의 집이 피해를 입었으며 구조대원들은 직경 21m, 깊이 7.5m가 넘는 거대한 분화를 발견했다. 정확한 폭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지역 당국은 인근 지역으로 폭발물을 운반하던 트럭이 원인이라고 발표했지만 폭발물이나 관련 장비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 설명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았으며 트럭 폭발로 이렇게 거대한 분화구가 형성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다른 가설로는 운석 충돌설이 제기되었다. 전문가들은 시속 8만 5천 km 이상으로 이동하는 거대한 운석이 43도 각도로 지구에 충돌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미 항공우주국은 2020년 3월에서 4월 운석 활동을 예측했으며 3월 26일 소행성 2개가 지구 근처를 지나갔다. 하지만 이 사건은 주요 언론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역사의 비밀이 묻혀있지 않도록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해 더 많은 미스터리를 확인해보자. 1972년 헬리콥터 훈련 중 호주 공군 직원들은 파푸아뉴기니의 아기암보 늪에서 비행기를 발견했다. 이 항공기는 B-세튼 플라잉 포트리스로 밝혀졌다. 1936년부터 1945년까지 생산된 이 폭격기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 공군과 영국 왕립공군이 주간 전략 폭격에 사용했다. 이 비행기는 1942년 적의 공격을 받은 후 조종사 프레데릭 이튼 주니어가 비상 착륙을 시도하면서 늪에 남겨졌다. 탑승했던 9명의 승무원은 모두 생존했으며 한 달 후 한 마을 주민이 이들을 발견해 귀환을 도왔다. 수십 년 동안 늪 속에 방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행기는 부식이 거의 없는 상태로 남아 있었다. 현재 이 비행기는 진주만 태평양 항공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이름처럼 우기 동안 높은 풀 사이에 숨어 있어 거의 보이지 않았다. 유령처럼 숨겨진 폭격기에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수천 년 동안 보존된 병사들의 군대가 발견된 곳이 있다. 다음 발견은 중국에서 발견된 고대의 경이로움을 보여준다. 1974년 중국의 한 농부가 락한산 근처에서 우연히 진시황 병마용을 발견했다. 이 장엄한 유적은 8,000개 이상의 점토병사, 궁수, 전차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실물 크기로 제작되었고 전투 장비까지 갖추고 있다. 각 조각상은 개별적으로 제작되어 감에서 구워졌다. 사람 형상의 조각상은 약 150kg, 말 조각상은 300kg이 넘으며 은과 금으로 장식된 청동 전차는 300개 이상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군대는 실제 전투 대형처럼 배치되었으며 보병이 선두를 이루고 기병, 궁수, 장교, 지휘관이 뒤따른다. 또한 고위관리, 새와 동물 조각상도 발견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진나라의 초대 황제인 진시황이 13살 때 자신의 무덤을 건설하기 시작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총 70만 명이 38년 동안 참여했다. 진시황 병마용이 경이로운 만큼 나미비아 사막에서 발견된 보물도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드비어스 회사의 광부들은 나미비아 사막의 호수를 배수하던 중 잘 보존된 난파선을 발견했다. 이 배는 1533년 인도로 항해하던 중 난파된 포르투갈 선박 봄 제수스로 밝혀졌다. 거친 폭풍과 과적된 화물로 인해 배가 좌초된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이 배에 약 300명의 승객과 하인들이 탑승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발견된 보물은 22톤 이상의 구리 주개,
수천 개의 금화, 50개 이상의 코끼리 엄니 등을 포함하며 총 가치가 1,300만 달러를 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 지역은 해골 해안으로 알려져 있으며 짙은 안개, 폭풍, 차가운 벵겔라 해류로 인해 항해가 극히 위험하다. 생존자들은 1900km에 달하는 아프리카 서해안의 가혹한 사막을 마주해야 했으며 이는 사실상 생존이 불가능한 환경이었다. 나미비아 난파선이 바다의 보물을 제공했다면 노르웨이에서 발견된 바이킹 선박은 전설적인 탐험가들과 그들의 비밀을 밝혀준다. 번호 4. 노르웨이 바이킹 선박 매장. 최근 노르웨이 남부 할덴 근처에서 흥미로운 발견이 이루어졌다. 고고학자들은 첨단 지표 투과 레이더를 사용하여 지하에서 길이 17m에 달하는 배 모양의 물체를 식별했다. 추가 조사 결과 연구진은 약 1000년 전 농경지 아래에 매장된 배의 존재를 확인했다. 노르웨이 문화유산연구소의 전문가들은 이 배가 유력한 바이킹 인물의 무덤 일부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그러나 선체 내부에 인간 유골이나 유물이 보존되어 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연구팀은 현재 발굴을 계획 중이며 이를 통해 바이킹 장래 문화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 호수 아래에서 발견된 것은 자연의 무서운 비밀일까? 아니면 더 신비로운 무언가일까?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묻힌 바이킹 선박이 충분히 놀라운 발견이 아니라고 생각된다면 다음 이야기는 역사 속 인내의 힘을 더욱 극적으로 보여줄 것이다. 이제 스웨덴의 평온한 호수에서 일어난 발견을 소개한다. 번호 3. 비도스텔은 호수에서 발견된 바이킹 검. 스웨덴 비도스텔은 호수에서 심각한 가뭄이 발생하던 시기 한 주민이 자신의 집 근처에서 배들을 위해 부표를 설치하고 있었다. 그의 8살 난 딸이 이를 돕고 있던 중 우연히 호수 바닥에서 검 손잡이처럼 보이는 물체를 발견했다. 물속에서 건져 올린 후 그것이 진짜 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부녀는 이 유물을 옌코에핑 박물관에 전달하였고 전문가들은 검이 약 1500년 전 것으로 바이킹 시대의 유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검은 놀랍도록 잘 보존되어 있었으며 현재 복원 작업이 진행 중이다. 곧 박물관 전시품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이러한 놀라운 발견 이후 연구자들은 호수 바닥 주변을 추가 조사했다. 그 결과 같은 시대에 속하는 브로치도 함께 발견되었다. 그러나 이 유물들이 어떻게 호수에 남겨지게 되었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바이킹 검이 역사적 단면을 보여주었다면 다음 이야기는 인간의 죽음과 관련된 더욱 압도적인 과거를 드러낸다. 번호 2. 파리 지하묘지. 세계에서 가장 낭만적인 도시로 불리는 파리는 지하에 숨겨진 놀라운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바로 카타콤이다. 이 지하 공간은 약 11,000제곱미터에 달하며 600만 명 이상의 유골이 안치되어 있다. 이는 현재 약 220만 명인 파리 인구를 훨씬 초과하는 수치이다. 카타콤은 도시 초기 개발 당시 차의 석장으로 사용되었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확장되었다. 18세기 후반 오래된 묘지들이 폐쇄되자 당국은 안전과 위생을 고려하여 유골을 지하 터널로 이장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카타콤은 역사적 의미를 가진 체계적인 공간으로 변모하였다. 여러 묘지가 폐쇄되었고 유해는 지하에 정리되어 보존되었다. 현재 이 거대한 네트워크 중 약 1.5km의 구간이 일반인에게 공개되어 있으며 45분간의 투어를 제공한다. 카타콤은 무수한 이야기를 품고 있지만 마지막 발견은 영성과 신비로움을 결합한 전례 없는 사례이다. 번호 1. 불상 속에 남겨진 미라. 1990년대 초반 중국의 한 박물관에서 불상 한 점이 복원 작업을 위해 이송되었어요. 그러나 작업 도중 불상 내부에서 사람의 유해가 발견되었습니다. 과학적 연구 결과 이 유해는 약 1000년 전 인물의 것이었죠. 전문가들은 이 유해가 류치안이라는 승려의 것으로 추정하며 그가 자발적 미라와 수행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 의식은 역사적으로 일부 불교 승려들 사이에서 이루어졌으며 모든 세속적 재산을 포기하고 극도로 엄격한 수행을 따르는 것이 특징이었죠. 류치안은 대부분의 시간을 명상 자세로 보내며 곡물을 배제한 특별한 식단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그는 견과류, 베리류, 소나무 바늘, 나무 껍질, 송진 등을 섭취했으며 이러한 식단은 체지방과 체액을 줄이고 부패를 늦추는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발적 미라와는 특정 불교 승려들에게서 관찰된 사례이지만 불상 내부에서 발견된 것은 류취안이 최초였죠. 이러한 발견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표면 아래 얼마나 많은 비밀이 숨어 있는지를 다시금 상기시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가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화면에 표시된 다음 영상을 꼭 확인해 보세요. 더 흥미로운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나라를 탐험해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